사이버 도박 중독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충북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청소년 170명을 적발했습니다. 베팅 금액이 많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수시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지만 문제는 충북의 하락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충청북도의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 계획과 관련해 소음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100년 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배추값이 점차 안정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장 재료값도 한풀 꺾이면서 마트와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드나든 청소년 170명을 적발했는데 베팅 금액이 많게는 1,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더 큰 충격은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불법 도박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는 광고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대부분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은 물론 수천 원 수준의 적은 돈으로도 베팅이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충북경찰청이 한 달 동안 이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한 결과 도박을 한 청소년 170명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승부를 보기까지 1분도 안 걸리는 바카라 룰렛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이 같은 도박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충전한 금액은 한 달 동안 무려 2억 2,500만 원. 일부 학생은 최고 1,000만 원까지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보니 등하교 시간대는 물론 수업 시간에도 도박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다수의 청소년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있었고 도박 금액이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또래에서 전파력이 큰 데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협박 갈취 등 또 다른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실제로 최근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및 비행이 발생되는데 사기라던가 불법 알바, 절도,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 폭력 이런 문제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171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교육과 함께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2022년을 정점으로 그 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충북의 경우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에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23개, 마이스터고 3개 등 모두 26개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 충북의 경우 졸업자 3,050여 명 가운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자가 절반가량 됐고 취업자는 730여 명, 미취업자는 66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대학 진학자와 입대자 등을 빼고 계산하는데 이 공식을 적용한 특성화고 취업률은 충북이 47.1%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77.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충북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데 더 큰 문제는 하락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충북은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지난해와 올해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올해 3개 특성화고가 취업에 유리한 신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을 했고 내년에는 6개 교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을 확대 운영하고 취업처 발굴에도 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질의 취업처가 있어야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질의 취업처 발굴은 저희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런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취업처를 확보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충북교육이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직업계고가 소외되어 온 건 아닌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역 선화 공간에 대해 당장 내년 초 전시관을 건립한 뒤 장기적으로는 상업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소음과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로 및 공간, 게다가 고속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니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난 기차역과 철로 선화 공간을 끄떡없이 사용하고 있었고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만 짓는다면 오송역 선화 공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836년 건립된 런던 최초 기차역인 런던 브릿지역입니다. 철도를 따라 아치 형태의 구조물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바로 위로 기차가 오가면서 비교적 큰 소음이 발생하지만 그 아래 공간은 오히려 식료품 시장이 열리고 야외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부족한 편의시설로 빠르게 노후화됐던 과거와 달리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런던 브릿지역의 선화 공간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1868년 건립된 세인트 판크라스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5년 전 철거가 예정됐던 곳이지만 유로스타의 출발지가 되면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선화 공간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상권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고속철도가 지나면서 일으키는 진동과 소음은 이용객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How many different nations and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come to this place simply because they share the love for the franchise. So how it brings people together is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this place. 특히 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상부 5m 높이의 기차 플랫폼이 있다는 점에서 오송역 선화 공간 활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역사가 건립된 지 150년이 넘었다는 점에서도 오송역 선화 공간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현대적인 교량과 또 그 구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한 또 충청북도의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더구나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기둥으로부터 2m를 떨어뜨려 철골 구조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업체 측은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일 공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동이나 그런 문제들도 그 공법으로 인해서 이제 좀 저감이 되게 되는 거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제대로 지어진 역사를 기초 삼아 상황에 알맞는 선화 공간을 조성한다면 소음과 진동을 상쇄하고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 포기에 10,000원을 훌쩍 넘겨 장바구니에 담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배추값이 점차 안정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풀 꺾인 배추값 때문인지 대형마트와 시장에는 김장 재료를 사려는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 매장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를 진열한 매대가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높은 배추값에 매대 주변이 썰렁했지만 제법 배추를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배추 한 통 가격은 4,300원, 한 달 전보다 46% 떨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에 카드 할인까지 더해지면 배추 3포기 한 망에 8,320원입니다. 한시적인 할인이지만 고객들은 더없이 반깁니다. 많이 싸졌죠. 그전에 이거 한 포기 7,000원, 8,000원 했는데 3포기니까 많이 싸졌죠. 해야죠. 겨울에 먹을 건데. 청주 육거리 시장 채소 가게도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9월 하순만 해도 배추 한 포기에 17,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배추 출하 물량이 늘고 정부 비축분까지 풀리면서 평년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장을 해야 되니까
많이들 오세요. 배추 가격도 내려서 사기도 편하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추를 비롯한 김장 재료값이 한풀 꺾이면서 시민들은 걱정을 덜은 모습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제천 명지병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청소 노동자와 간호조무사 등 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제천 명지병원입니다. 지난 5일 28명의 노동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청소 노동자 16명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노동자 12명. 사직 처리된다는 공지가 단체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됐다고 말합니다. 카톡 문자를 쭉 읽어내려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명지병원에서 철퇴를 당할 정도로 정리해고를 당할 정도로 병원 측은 재정 악화 속 어쩔 수 없는 조처라는 입장입니다. 올해에만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인건비 부담이 전체 지출의 7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청소 노동자는 용역 위탁하고 2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중 1동은 일반 병동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일반 병동으로 전환을 시켜서 환자들 입원이라도 좀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병동을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명지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노조 설립 후 단체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마디 예고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는 겁니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고 무작정 해고를 한다고 하니 분노와 서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 병동이 축소되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동 간병실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2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부담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천 명지병원이 제시한 해고 통보일은 다음 달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자 표적 해고라며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자문단 232명을 위촉했습니다. 지난 2011년 최초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은 민간의 시각에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민간 자문기구로 이번에 구성된 자문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10개 분과에서 자문 활동을 수행합니다. 한편 이번 정책 자문단의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가 맡았습니다. 전국체전 충북선수단이 해단식이 오늘 충북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체육회는 다관왕 7명과 메달 획득 선수 그리고 지도자에게 3억 69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종합순위 상위권에 든 8개 종목 단체와 점수를 많이 획득한 9개 단체에 모두 9,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향교 38대 신원식 전교가 취임했습니다. 오늘 전교 이취임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이범석 시장, 홍성모 전 전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신원식 전교는 취임사에서 침체되고 있는 유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미술협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충북자치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타 지역 도립미술관의 운영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충북도립미술관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으며 현재 충청북도는 건립에 필요한 위치와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배추 10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소외계층과 경로당,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 금계교 통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시는 최근 정기 점검에서 교각 아래쪽 침식으로 인한 상판 처짐 등의 결함을 발견해 중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오늘부터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또는 재가설 등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정찰된 미성들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국내외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성홍, 이은정, 안경수 등 예술가 6명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 기간은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자중학교 인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 음란물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6시쯤 나체 상태로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정문 일대를 10여 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NHN의 장년층 돌봄 전문 자회사인 와플렛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니어 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노인 돌봄 플랫폼 와플렛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100명의 노인에게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복약 알림, 심혈관 체크 같은 건강관리 기능과 여가와 안전을 위한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워낙 높다 보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은 보태지만 정작 속 시원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도박의 늪에서 구해낼 구체적인 해법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